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신의 시사논평 시간입니다. 이재명 정부 조각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중앙부처 19개 장관 중 국토교통부, 문화체육부 장관을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25일 만입니다. 지금처럼 인수위가 따로 없었던 문재인 정부 때는 1기 내각 인선에 55일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속도전을 벌인 셈입니다. 한미 관세협상 등 시급한 현안들이 많아서 인사를 긴급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말대로 경기 성남 라인이 밀실에서 검증 작업을 벌이면서 부실 검증 논란을 벌이는 가운데 정광석화처럼 인선 작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신정부 인사를 보면 이 대통령이 겉으로는 실용과 통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협소한 인재풀을 갖고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가 아닌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의구심은 민주당 대표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어 왔지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지만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뒷받침 아래 비명 행사 공천을 통해서 이재명 사당을 완성했습니다. 이 정권 출범 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인사를 종합하면 첫째는 보훈 인사, 둘째는 지방선거용 인사, 셋째는 셀프 면제부용 인사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나 내각 인사를 보면은 대선 캠프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각 인선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현역 민주당 의원이 8명입니다. 여기에 전직 의원인 권오울, 보훈부 장관 후보자까지 합치면 정치인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마치 의원 내각제 정부나 비슷합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 의원 출신인 강훈식 비서실장, 유성락 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 또한 직전 민주당 의원 출신입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 충분한 인재풀을 확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들은 모두 지난 경선과 대선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정권 탄생의 1등 공신들이죠. 농공행상을 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남시장, 경기지사 경력이 전부인 이 대통령은 중앙무대에서 뿌리 깊은 인맥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권 과정에서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나 이 대통령의 정치 스승이자 멘토랄 수 있는 이해찬 전 대표계인 윤호중, 김성환 의원 등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치적 보훈 인사뿐만 아니라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으면서 무보수나 다름없이 변호를 해준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도 국회와 정부 요직에 앉혔습니다. 사조직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금배지를 단 통칭 대장동 변호사가 5명이나 되고 2020년 선거법 재판 때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도한 김성환 전 대법관은 선배인 김영두 권한대행을 밀어내고 헌재소장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보직도 이 대통령 변호인들이 독차지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훈인사로 충성 경쟁을 유도하면서 내각과 대통령실이
여당과 국회를 사실상 통제, 주도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5성급 중진들이 내각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야말로 당정대가 일체를 이루는 일사불란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간 갈등으로 몰락의 길을 걸은 전 정권의 전체를 밟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인사포석입니다. 내년 광역단체장 후보군을 당정대 요직에 배치해서 눈에 띄는 경력을 쌓도록 해서 지명도를 높이고 이미지 세탁을 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충남 강훈식 비서실장, 강원 우상호 정무수석, 부산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경북 권 보훈부 장관 후보자, 경남 김경수 지방사회위원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선거를 잘하는 윤호중 의원을 경찰과 지방행정을 장악하는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앉힌 것 역시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인사입니다. 입법부 행정부를 장악한 이 대통령이 법원과 검찰개혁을 통해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의힘이 다수인 지방 권력까지 차지한다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나치의 히틀러가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했듯이 이 대통령도 선거를 통해 모든 권력을 틀어주게 됩니다. 지금은 발톱을 숨기고 포용과 소통을 강조하지만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염려했던 이재명 포비아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해찬이 말한 20년 집권을 위한 개헌 작업을 비롯해서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권력구조, 통치구조 전반에 대변혁이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후이길 바라지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셋째, 지금은 일단 법원을 겁박해서 재판을 중지시켜 놓았지만 이 대통령 입장에서 사법 리스크가 계속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이 중지되었다고는 하지만 5년 임기가 끝나면 재판은 다시 재개됩니다. 그 이전이라도 기일 추지정하겠다고 했던 재판이 이 대통령의 힘이 빠지거나 레임덕 상태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불안한 상태를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범죄 혐의 자체를 없애버리는 범죄 지우기 작업을 벌일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런 선봉장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38년 친구라는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회 차원에서 재판 중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면소 판결을 위한 선거법 개정, 그리고 대법관 증언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작업과 병행해서 검찰의 공소지소를 통해서 빼박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벅화 유용 사건에 대한 공소지소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재판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정 후보자도 지난 25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의 포럼에 참석을 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다고 했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되기도 전에 이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입니다. 검찰 개혁을 핑계로 이 대통령 구하기 작업을 벌이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봐야겠지요. 거액 횡령 및 대북 송금 사건 등의 혐의자로 장기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뜬금없이 이 대통령은 대북 송금과 무관하다면서 8월 귀국서를 흘리고 있는 것도 밑자락 깔기 일환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이미 항소심에 올라간 공직선거법이나 위정교사 재판은 2027년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이 대통령이 임명한 후임 대법원장이나 거대 의석을 동원해서 2028년 총선 전에 무슨 수를 쓰던 무죄 선고를 받아낼 공산이 큽니다. 최악의 경우 개헌을 통해 5년 후 집권 연장을 꾀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지요.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절대 권력,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했다는 것은 우리 전임 대통령들이 보여준 역사적 교훈입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64%에 이르고 있는 것은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통합과 포용,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해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모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진적 정치를 바꾸고 민생을 살려서 경제 강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 때 이재명과 대한민국이 윤인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